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루 평균 수천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김제육교가 재가설공사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제육교는 지난 2011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2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았는데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자들은 목숨을 건 운행을 하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호남선 철도횡단 김제육교에 대한 재가설 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습니다.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한 김제육교는 당시 김제시로 인계된 후 2011년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서 안전등급 중 2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안전 2등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해 위험을 보이는 등급으로 실제 파손 상태가 심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비슷한 재난 위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14년 9월부터는 차량 통행도 일부 제한되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다리를 이용해서 우리 황산면 또 공항리 주민들 그래서 금산사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다리가 오래되고 또 노후화돼서 곧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대형 차량은 일절 못 다니게 하고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옛날 성수대교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만 해도 240억가량이 들어간 김제육교는 현재 재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입장에선 재가설 비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와 김제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가설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 부처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 점검 보수를 저희들이 17회에 걸쳐서 8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국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철도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4년이 지났지라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 차이로 지금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성수대교 같은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교 재가설 국비 지원이 조속히 실현돼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온열 환자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가축 집단 폐사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전북이 연일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종료 이후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마저 없어 폭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지난 7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5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69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축 폐사의 43%에 해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한 3, 4일 그렇게 더위가 되다가 좀 시원해지고 비도 한번 오고 이렇게 해줬는데 금년에는 아마 지금 초복 이후에 7월 19일부터 오늘이 8월 1일인데 현재까지 폭염주의보 경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에서 닭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게 폐사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는 1일 폭염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면 소재 축산농가와 신태인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었던 보령호가 수질 2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생태보건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로 경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증진, 주민소득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인물로만 가득 차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이 다시금 생명이 숨쉬는 바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충청남도는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보건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생태보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도내 다친하구를 대상으로 279개 방조제 가운데 담수호우 미존재 또는 하천 미연결지를 1차적으로 제외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담수호 수질 및 해역종의 다양성, 담수화 기간, 방조제 인근 어업 활동 감소 여부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주민 호응도를 집중 평가했습니다. 이에 보령 5천면과 천북면을 연결하는 수면 면적 582만 제곱미터의 방조제 길이 1082m의 인공하구호인 보령호가 지난 1997년 최종 물막이 이후 수질 악화에 따른 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탓에 역간척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단히 축사를 비롯한 각종 오염원이 보령호 인근 홍성과 보령의 질비해 보령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6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갯벌 면적은 급격히 감소했고 어족 자원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보령호가 역간척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령호의 배수관문을 완전 개방해 해수순환 재개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갯벌 복원, 어류 및 조류 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재생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배수관문이 개방되면서 해수가 정상 순환될 경우 보령호의 수질은 2등급까지 회복세를 탈 전망입니다. KLN 유희강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자격증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이유는 A씨가 다니는 직장의 계약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뒤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로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 등의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인 경우인데도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을 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이런 비정규직 인원들의 감원과 신규 채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율은 약 610만 명으로 매년마다 그 숫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공립기관 기간제 인원은 전체 근로자 인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상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한시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상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안에서도 한시적으로 그 업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요? 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무기직 전환을 외면하는 한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에겐 무기직 전환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군산시가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농촌 지역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 리모델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힐링과 웰빙을 합성한 힐빙 시대로의 흐름에 발맞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특색 넘치는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 교육, 음식 체험의 복합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정착과 관광객의 방문 유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주도형이 아닌 주민주도형으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주민 필요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호응 또한 매우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산권역, 인피면, 성산면, 옥산면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야면이 2016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향후 매해 한계읍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속적인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군의 피노마을을 2018년 말까지 역사와 문화 레저 체험이 가능한 농촌 체험 관광 거점 마을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체험 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농촌 체험 마을 조성이 해당 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및 전국의 농촌 지역민들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조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말까지 순창군 쌍치면의 피노마을을 역사 문화와 함께 관광 숙박까지 가능한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피노마을은 군의 거점 마을로서 인근 마을들과의 소통 및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 생산되는 마을 특화 생산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압송로, 역사문화 탐방로, 훈몽제를 통해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성장시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노마을에는 녹두장군의 역사가 담긴 전봉준관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녹두장군, 빨치산 등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느끼게 하고 전통문화 교육을 비롯한 각종 역사 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해 농촌관광 거점센터 및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며 각 마을에 농촌체험 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촌관광 거점 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